그러면 저희 먼저 저희 박준효 선생님 모시고 사례 나눔을 들을 텐데요. 박준효 선생님께서는 수업 실천 운영 사례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소주제로는 스트림릿을 활용한 웹 앱 수업 사례를 오늘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간단하게 박준효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면요. 지금 완도 SW 교육체험센터 전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완도 AI 디지털 교육연구회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회 메타버스 제작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사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전남 학생 해커톤 대회 금상팀 또 지도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박준효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박준효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해 주시고 사례 나눔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도초등학교 교사 박준효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 수업 사례 공유를 하려고 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AI를 활용했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사례 발표 이전에 좀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근데 또 흔쾌히 이렇게 사례 공유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스트림릿과 관련된 웹앱 수업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는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활용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굉장히 화두잖아요. AI가 워낙 발전하기도 했고, 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에서 이 AI 활용 수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좀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걸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좀 기본 학습 습관이라던가 기초 소양 등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한테 이 AI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AI를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 서비스들을 그대로 쓰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성인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걸 활용할 수 없게끔 사실 그 연령 제한이라고 하죠. 그런 라이센스 제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AI 활용 수업에 대한 고민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챗GPT도 그렇고요. 뭐 리튼도 쓰시고 다양한 거 쓰실 건데 뭔가 수업에 딱 그대로 써봐야겠다라는 느낌이 저는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고민을 하기보다는 저희 완도 지역에는 AI 디지털 교육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쓰는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들 그다음에 웹페이지 만드는 거, 게임 만들기 하는 거, 좀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AI 활용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둬서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좀 합의가 된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I 활용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AI를 꼭 쓰는 그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교사가 AI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면 넓은 범주에서는 그것도 좀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거의 전혀 모르고요. 그냥 AI를 활용해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웹앱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라면 못했던 것들을 AI를 통해 새로운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범주 안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할 때 그냥 활용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수업에서 성취 기준을 도달하고 그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아주 일부만이라도 AI를 활용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현재 수준에서 AI 활용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질문하고 완벽한 답을 주는 그런 묻고답하는 형식의 AI보다는 어떤 특정 활동에서 타겟형으로 효과적으로 기존의 수업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AI들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희 생각이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대표 툴이 뭐였냐면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툴이었습니다. 이 스트림릿 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좀 대중적인
언어를 활용해서 웹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라는 것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어플에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좀 언어와 비슷한 영어 베이스의 이런 코드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GPT라고 하는 이 똑똑한 친구가 잘 쓰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앱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 어떤 공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고 쉽게 이런 AI 기반으로 앱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는 이런 툴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례 공유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이 네 가지는 제가 만든 건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같이 보여드렸으면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공개 수업 때 활용했던 실과 수업 교과 연계 앱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앱은 제가 실과 수업 중에서도 합리적 소비와 관련된 차시에서 활용했던 앱인데요. 그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차시에서 저희가 주로 전통적으로 했던 수업 방식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어떤 물품의 사진과 금액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나는 이걸 사겠다, 이건 사지 않겠다. 그래서 5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금 합리적 소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게임 활동으로 많이 했던 차시거든요. 그래서 인디스쿨이라던가 저희가 공유하는 사이트들 가면 그런 류의 공개 수업이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결국에는 PPT를 보고 아이들이 적는 이 과정이라면 조금 더 현장감을 더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를 한번 어플처럼 우리가 장보기처럼 담아보자 장바구니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출발하게 된 앱입니다. 이제 애들이 미션을 그냥 편하게 선택을 하고요.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 실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낮은 수준의 장바구니를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량을 선택을 하고 담기 버튼을 누르면요. 하단부에 있는 장바구니 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예산에서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잔액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걸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이 그냥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구매한 이유를 적어보게끔 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매 이유를 작성하면 제출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항상 패들렛이라던가 뭐 띵커벨 보드, 뭐 퀴즈앤 보드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학급에 있는 패들렛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하면 아이들끼리 댓글을 남기고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기존의 수업보다는 시간이 오히려 되게 짧게 걸렸어요. 왜냐면 QR코드만 하나 공유를 하면 애들이 바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PNG까지 다운이 되니까 띵커벨 QR만 따로 띄워주면 또 거기로 바로 들어와서 업로드까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두 차시 정도 기존에 제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21년도에 제가 이 수업을 또 했었었거든요. 5학년 담임일 때.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차시 안에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서 첫 번째로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몇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마다 아래 어떤 교과랑 연계를 하면 좋을지 몇 가지 붙여놨는데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TS라고 해서 저희가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 기술을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를 구축하게 된 건 이제 아이들이 사실 영상 제작이나 뭐 더빙을 제작할 때 녹음을 하면 좋지만 그게 좀 안 되는 상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치면 얼른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사실은 만든 그 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쓰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좀 제가 조언을 받았던 게, 잠시만요. 조언을 받았던 게, 이게 다른 나라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다문화 수업이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제가 평을 좀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생님들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언어를 선택을 하고 보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이스는 남자랑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부에 있는 웨이브넷이라던가 이 스탠다드가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고요. 이 중에서 골라주시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음성을 생성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음성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동화책을 만들었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음성을 좀 넣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만들고 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저장이 됩니다. mp3 파일로. 그래서 아이들이 만드는데 좀 쓸 수 있었고요. 다문화 수업에서도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인공지능 리튼이나 이런 데 가서 안녕하세요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 넣으면 그 나라의 말을 바로 음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TTS 파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속담 이어 말하기는 저희 애들 그냥 게임용으로 제가 만든 건데 국어 교과의 그 실천 차시랑도 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한 시간 90초 설정을 하고요. 그 요새 유명한 그 뭐죠? 예능 중에 나영석 PD가 하는 그 예능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락실, 지구오락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물안 하면 개구리,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점수를 맞추는 건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면 정답이 이렇게 위에 떠줘야 되는데 잘 안 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건데 선생님들한테 이게 공유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툴을 좀 가지고 계시면 사실 나중에 이 문제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CSV 파일이나 이런 엑셀 파일로 가지고만 계시면 문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틀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속담으로 사자성어로 아니면 뭐 영어 카드 게임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이런 류의 틀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회심의 작품이거든요. AI 캐치마인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링크가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제가 링크를 켜놓은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좀 그리면 그 그림을 AI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좀 쉬운 게 나왔어요. 제가 시범을 잘 보여드릴 텐데 병아리, 네, 제가 병아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그림을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AI가 이 그림을 맞춰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한테는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기반으로 맞춰라.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상대적으로 잘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미술 시간 같은데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타겟층은 3, 4학년 애들 대상으로 만든 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에 있다 보니까 3, 4, 5, 6학년 애들을 뭐 중학교까지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학년 애들의 그 약간 킬링 타임용으로 제가 만든 게임이었는데 생각보다 고학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학생들하고 해볼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전자칠판으로 앞에다 띄워놓고 하면 일대 다수 활동으로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문제 정도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렇게 5문제를 뭐 대충 풀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결과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잠시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제출 버튼을 아무튼 결과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그렸던 애를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자기가 그린 걸 애들한테 되게 공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 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업 사례처럼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유 페이지를 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붙여보자면 이제 학생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떠올랐던 건데 그 AI를 이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학생회 활동으로도 해도요. 전교생이 사실 이 보드에 게시물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QR만 공유를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급 프로그램, 뭐 학교 프로그램, 혹은 뭐 도서관이라던가 일부 특수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례로도 공유가 될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 사례 공유를 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저 말고 또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만드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그 노벨 엔지니어링으로 수업을 좀 하시는 선생님 사례거든요. 그래서 완도중앙초등학교 강수아 선생님이 만드신 사례인데요. 까만 달걀 속의 인물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형을 선택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탭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탭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칸을 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하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활동을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작성하게 하는 그런 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워크시트 같은 데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하나의 틀 안에서 이 웹사이트 안에서 전체 활동이 다 가능하고요. 사실 굳이 저희가 인쇄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아이들도 조금 더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과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 페이지 저장해가지고요. 똑같이 패들렛이라던가 이런 사이트에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으로 보이는 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산초 김정현 선생님이 만드신 앱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학 앱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 그 처음에 할 때 뒤집기, 돌리기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수학에서. 근데 이게 아무리 구체적 조작을 하려고 해도 모든 상황을 교사가 다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 화면에서. 실제에서는. 근데 이 화면은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바람개비를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도 진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센스 있게 이렇게 색깔을 좀 구분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돌릴 때 내가 얼마만큼 돌아갔구나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돼서요.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 자료로 제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앱들을 좀 다양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도 이걸 이제 공유 드리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이걸 AI 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AI 활용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례 나눔에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듣고 계신 분이 많이 없지만 혹시 들으시면서 좀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뭐 다양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편하게 뭐 채팅이나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QR코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이 앱을 빼놓고는 제가 딱히 돈이 들지는 않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얘는 AI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애들이 돌릴 때마다 제가 아주 약간의 돈을 소모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QR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한번 QR 찍어보시고 실제 수업에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만든 앱 두 개는 제가 이제
사례 공유는 한다고 했는데 링크 공유까지는 허락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지는 못하고요. 우선은 제가 만든 앱으로 좀 만족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거는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 가져가셔서 애들하고 한번 해보시고 직접 체험도 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네, 앱을 사실 만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림릿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는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만 있으면 거기서 바로 얘가 가져와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스트림릿에서는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GitHub에만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언어가 딱 하나예요. 파이썬만 쓰면 되거든요. 보통의 앱을 만들 때 저희가 프론트를 꾸린다고 하면 프론트엔드를 저희가 CSS, 자바, 뭐 HTML 이렇게 조금 나눠줘야 되잖아요. 항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근데 얘는 파이썬 하나만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좀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림릿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있어가지고요. 되게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아, 그 네, 아이에답 수행기관 분들이랑 함께 그 권역별로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좀 그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전남교육청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장학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호남권에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특히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산간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런 학생들 가정들을 배려한 수업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런 수업에서 그런 환경의 수업에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번 사업에 반영해주면 좋겠다. 향후 사업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있어서 방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 TTS 네, 그것 보고 조금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네, 선생님 그 뭐 완도 지역이라던가 혹은 네. 주변 지역의 동료 교사분들이 실제로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하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AI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실제 활용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저는 완도 센터에 있다 보니까 섬으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이거를 매 학기별로 이렇게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다문화의 비중이 좀 중요한데요. 완도 읍에 있는 메인 센터 학교인 완도 중앙초를 제외해 놓으면 다른 학교들은 다문화 비중이 점차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가 되게 적은 곳 같은 경우는 어느 반 이상이 뭐 다문화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는 좀 많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완도는 실제로 섬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의 나라도 다양해지고 있고 수도 많이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뭐냐면 초등 선생님들이 섬을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대체로 다 고경력이세요. 부장급.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섬 안에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공유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음. 연구회가 지금 한 2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완도에서. 근데 그 중에 한 10분 이상이 거의 10년 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교육에 관해서 열정도 있으시고, 실제로 이런 걸 제작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TTS 음성 만들기를 실제로 다문화 친구들한테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목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식의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런 류를 다문화 학생들한테 적용을 사실 한다고 하면요. 조금 손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부터 여기 있는 언어 선택 종류나 뭐 보이스 선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그 하나의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가 좀 나오게 되는 번역까지 같이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고요. 실제로 그거 관련해서 저희 학교 애들하고 또 앱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사실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번역 체계를 넣어주라.
이게 저희 애들의 목표였거든요. 좀 그런 식의 접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실제로 수업할 때 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하면 수업 운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어 문제나 이런 게 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가 이제 궁금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할 때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이제 우리 학업 우리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냥 이게 국어 하는 애들이라 네. 그냥 오히려 더 낫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학업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모둠 활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음, 애들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수준은 되는데 어떤 활동 결과물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학생들하고 유의미한 이런 학습 대화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시는데요. 대체로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거의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워크시트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요새는 그나마 그 이렇게 말해가지고 번역하는 애들이 좀 돼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위기를 좀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이 정말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좋지 못한 경우는 음, 실제로 태블릿이라던가 이런 전자기기 조작이 좀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좀 AI 디지털 도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 아마 그쪽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런 그 고려를 한다면 좀 전자기기 활용법에 대한 기초 교육 또한 아마 겸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호남권역 이제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을 하다 보면 방금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되게 의미 있게 와닿은 것 같은데요. 마스터 교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뭔가 연구 개발을 좀 해 나가 보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아이에답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 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스님 그 아까 AI 활용 관련해가지고 스님 생각 말씀하신 네, 페이지에서 뭐 바이브 코딩이랑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뭐 AI 도구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은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음. AI와 이런 코딩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개발자처럼 하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한테 꼼수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꼼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추종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또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블록 코딩 언어 혹은 텍스트 코딩 언어 이거를 가르치는 기본적인 건 유지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실과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앱을 고민해보고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단원에서. 근데 실제로 블록 코딩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지컬 컴퓨팅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시를 일부 떼와서요. 뭐 다른 동아리 찻이랑 붙여서 조금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보는 이 활동을 일단 구성을 하고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면 우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구체화하는 건 일반 프로젝트 수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바이브 코딩을 하고 적용해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을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한테는 개발자라는 직위를 주고 걔네들을 제가 미리 빼와서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이 어떤 활동 자료를 개발한다거나 홍보 자료를 개발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그 친구들을 사전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들을 다시 모둠으로 돌려보내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구현하면서 AI랑 대화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그 끝에까지는 못 가봤어요. 저도 지금 진행 단계고, 이제 이걸 하면서 가장 좀 고민이 됐던 포인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아이들이 AI랑 대화를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템플릿도 막 만들고 막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자료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교사용 템플릿인데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쉽게 제가 구성해서 글로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니네가 써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봐라. 그래 놓고 나중에 AI한테 말하게 하는 형식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AI한테 질문을 해도 사실은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대화한다고 바로바로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드를 좀 잘 써주게 이렇게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뭔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타자 연습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바로 막 AI가 자동으로 막 코드를 써줘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AI가 질문을 하게끔 설정을 좀 해두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넣어주면 좀 제가 원하는 앱스 스크립트라는 걸로 만들 건데 그거에 딱 맞는 이렇게 코드들을 써주게끔 설계를 좀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도전 중입니다. 네, 아직 결말을 못 찍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될까요? 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첫 번째 발표 박준효 선생님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3분 정도 저희 준비했다가요. 6시 38분에 이준용 선생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